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펙이 끝나고 첫 증시 개장일인 오늘 마치 주말이 얼른 지나길 기다렸다는 듯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의 협력이 발표된 가운데 AI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며 4,000선을 돌파한 지 단 일주일 만에 4,200선도 넘어선 건데요. 그동안 국장에서 주식을 팔아왔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대거 매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첫 소식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폐막 뒤의 첫 거래일.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던 코스피는 점심 무렵 이미 4,200선을 뚫었습니다. 지난주 4,000선을 돌파한 뒤 일주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또 깨뜨린 겁니다. 결국 2.78% 올라 4,221로 장을 마쳤는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젠슨 황 랠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급등하며 62만 원까지 올라섰고 삼성전자는 3% 넘게 올라 11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라든지 기술적 이런 쪽으로 그게 이제 이번 에이펙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다. 또 에이펙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 계속 주식을 내다 팔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4,000선을 돌파한 뒤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천억 원어치 가까이 팔고 나갔지만 개인은 6,5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지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한 측면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 국내 정책이 또 다른 동력이 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도 먼 미래가 아니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추가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당하자 작심한 듯 폭로를 쏟아낸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직접 나서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는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모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8시 넘어서 앉자마자 소주와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낸 뒤 한남동 고깃집 김치, 계란말이 등 당시 먹었던 안주를 세세히 언급한 다음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간 하지 않았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했던 부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이란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대상 정치인들을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보며 웃었지만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왜 그동안 말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후 별도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성현이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청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데요. 감찰반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살피고 문제의 술자리가 이뤄진 날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검찰의 자초조사 과정에선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교도관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검사가 교도관에게 유도신문 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 내부에 술 반입이 이뤄졌다는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회유 의혹.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 2명을 형법상 배임죄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접견온 직원들을 시켜 검찰청에 들여올 외부 음식과 술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가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검도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 술 반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1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됐는데 1,800원은 소주 한 병 값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출정해 오후 5시 50분부터 8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검은 실제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교도관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묵살당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한 검사는 개호를 맡았던 교도관에게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도신문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교도관은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이 있었다며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검사실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다과와 커피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도 술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검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와 그 윗선인 대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쳤습니다. 효도 관광차 딸과 함께 한국에 온 5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가해 남성은 자기가 운전했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였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행인지문 앞 사거리에서 행인들이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애초에 좌회전이 금지된 곳입니다. 마주오던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친 뒤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길 건너던 시민도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저도 이제 앞을 봤더니 흰색 차량이 돌진해서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를 덮친 뒤 인도를 지나 공원까지 돌진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쯤 났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였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2박 3일 관광 첫날 동대문 쪽에서 쇼핑을 하고 낙산 성곽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딸은 어머니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기를 원하지만 1,000만 원대의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 말뚝을 쓰러뜨리고 이곳 비탈길까지 넘어와서야 멈춰섰습니다. 인도와 공원에 사람이 있었다면 피해는 더 클 뻔했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박아둔 강철 말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면 충분해 이번 사고처럼 시속 50km가 넘는 차를 막는 데는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전했는지 기억도 못했고 사고 이튿날인 오늘 오후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소주 3병 정도 마시고 운전했고 횡단보도에 다다라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다 숙련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의 차이가 있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다 보니 최대 5년 동안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당 차원에서 연내 입법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규모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1967년생부터 오는 2027년 만 63세의 정년 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체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두고 청년과 장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이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의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의 대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